매우 중요한 것 하나는 문화 국가의 꿈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테러리스트라고까지 불렸던 임시정부의 주석 백범 선생이 해방 이후에 책을 썼는데 당신의 꿈은 뭐요? 라고 하는 그 자문에 자답하기를 그렇게 치열하게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했던 분인데 강한 나라가 내 꿈이다. 도 아니고 잘 사는 나라가 내 꿈이다. 도 아니고 세계에서 1등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 문화국가가 나의 꿈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건 저는 불가사의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DNA를 가진 나라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DNA를 가진 나라. 저는 심지어 요새는 우리 DNA 속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요새 바이오가 좀 잘 나가잖아요. 어쩌면 그것도 DNA가 있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진시황이 장수약을 찾으려고 이 반도 끝에 여기에 사람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혹시 우리에게 장수 국가의 DNA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백범이 꿈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이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기 1년 전쯤에 저희는 반드시 정권 창출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앞으로 우리 국가의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걸 놓고 말씀을 나눌 때 저는 문화국가가 우리의 비전이 결국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 지금은 우선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 성장 회복하는 성장 국가를 거쳐서 문화 국가로 가야 한다라는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신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저는 K민주주의라고 평가되는 민주주의 시대를 거쳐서 그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가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전략 산업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국가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한류의 뿌리가 무엇이냐?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성장을 거쳐서 반드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국가로 갈 것인데 그 초석들을 놓고 있는 거죠. 중간 그림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K-팝 데모넌트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박진영 씨가 장관급 위원장을 맡은 저러한 초석들을 우리가 놓고 있는 거죠. 마지막 그림은 제가 특별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그림, 국중박입니다. 다 아시겠죠? 유홍준 관장님께 이번에 에이펙 성공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엔 우리 국중박, 우리 박물관에 들은 얘기가 많죠. 첫째, 지금 우리가요, 국중박을 찾는 관람객의 수가 세계에서, 관람객의 수가 규모가 세계에서 3위인가 4위인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3위, 4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프랑스 루브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박물관을 가면 꼭 자기 나라 것만 아니고 남의 나라 건데 가져온 게 많잖아요. 식민지가 했던 거. 대한민국 박물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일한 박물관. 두 번째, 일본을 포함해서 한 세계 100나라의 이 박물관 관장들이 오면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무엇을? 다른 나라의 박물관은요,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다 어르신들만 이렇게 오는데 유일하게 젊은 사람들이 꽉꽉 채우는 그러한 박물관을 가진 나라. 그것은 박물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DNA를 가지고 있는 문화 국민들이 미래를 예고하고 예약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요, 국중박에 가면 이순신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순신과 관련된 걸 다 모은 전시회입니다. 사실은 제가 저기를 가고 싶었는데 대통령님한테 들어가지고 대통령님 먼저 한번 가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좀 갈랍니다. 그랬는데 저보고 먼저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꼭 한번 할 수 있다면 평통에 한번 줄 서서 여기 어지간하면 가면서 시체멀로 빽 서서 먼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줄을 하도 많이 서서. 제가 유홍준 관장님께 여쭤봤더니 점심시간 직후에 가는 게 그나마 좀 낫답니다. 우리 평통에 모든 분들이 그야말로 국중박 가보기, 이순신전 가보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우리는 그런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우리의 원래의 소명, 우리의 원래의 비전을 실현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놓칠 수 없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 존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몇 차례 산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잘 안 줍니다. 산재가. 산재 사고가 계속 납니다. 저도 최근에 산재 현장을 가봤습니다. 안타까우니까 점검을 하러. 근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이상 사업장은 줍니다. 줄고 있어요. 어디가 계속되고 있느냐? 50인 이하, 50억 이하. 가보니까 이게 사고가 나는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제기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극복해야 할 문제인 거죠. 두 번째 그림은 저게 산불, 불 끄는 사진. 저희가 올해 손본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특별히 명하셔서 제가 직접 이번에 산불 내년 예방훈련을 간 적도 있는데, 이 산불 나면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헬기로도 불 끄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우리가 바꾼 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불 나면 우리가 가용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 뿌리는 헬기를 일단 출발시키고 중간에 좀 괜찮다 싶으면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출발시키자. 그게 현재까지의 이 작동 원리에 비해서 30분을 땡기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게 워낙 중요하니까. 세 번째는 자살과 관련한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끄럽게도 세계 OECD 1위의 자살 국가 아닙니까? 이걸 줄여야 된다. 이 숙제가 지금 총리실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없었던 자살 관련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끼리만 하기는 어려워서 사실은 정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썼는데 제일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자살 줄이는 거하고 출생률 늘리는 겁니다. 돈을 많이 썼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이거는 종교계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 가톨릭, 불교, 무교 등등의 종교계와 협약을 하고 지역별로 조금 이렇게 모델 케이스를 만들고 등등 그런 걸 하려 합니다. 이런 등등의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성장 수준에 맞는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